예, 반갑습니다. 윤성만입니다. 네. 저는 논설위원으로 5년 정도 일을 했고요. 총 기자 생활은 20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으로 이제 사회학을 하다 보니까 좀 거시적 관점에서 오늘 이 토론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대전환 시대인데 왜 대전환인가? 무엇이 대전환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거들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우리 인류가 직면한 위기, 특히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줄기를 잡아가다 보면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디지털 혁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류 전체의 존망이 걸린 기후 위기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특히 한국에 이제 집중된 현재의 낮은 출생을 나타내는 저출생 문제와 또 앞으로의 추이가 계속 인구 감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저출산, 이 두 가지는 개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삼중 위기를 우리는 겪고 있다고 진단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도 해결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은 문제들인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위기를 위기로만 끝내지 않고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면 우리는 무언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현실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의지를 좀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삼중 전환의 시대고 또 오늘 이 주제로 잡으신 대전환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즉각적이고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저출산, 저출생입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보면 이제 MZ세대가 가고 이제 잘파 세대가 옵니다. 잘파 세대는 G세대 플러스 알파 세대를 얘기하는 건데 2000년 이후 출생자들이에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19세 이하 인구의 비중이 30%입니다. 세계를 놓고 보면. 그리고 그 부모 세대인 40, 50대 인구는 1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잘파 세대가 부모 세대의 약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대한민국은 정반대예요. 부모 세대의 인구가 오히려 19세 이하 자녀 세대의 인구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일 많은 인구 규모를 가진 게 이제 그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그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인데 그때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본의 코로나 대응을 보고 놀란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믿고 있었던 일본이 디지털화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 당시 코로나 대응을 하는 것을 보면은 여전히 다 이렇게 손으로 써서 결제 올리고 그게 나중에 결제 받는 데까지도 며칠씩 걸리고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본도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고 인공지능 기술 연구를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가장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 하면 노인 돌봄 로봇이에요.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사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일본은 여전히 단카이 세대라고 부르죠. 지금의 이제 실버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사회 전반의 정치, 경제, 기득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의사결정은 기성세대, 장년 세대 위주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노인 돌봄 로봇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중점적으로 논의된다는 것은 그 시장이 제일 크고 또 그들의 의사결정, 그 선거에서의 표, 파워가 크기 때문인 거죠. 그럼 제가 이 사례를 드리는 말씀은 대한민국의 잘파 세대가 전 세계의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앞으로 20년 후에 혹은 뭐 빠르면 10년 후에 잘파 세대가 중심이 된 전 세계의 어떤 글로벌 기회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이 외면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어떤 그 의식과 지식과 뭐 통찰을 갖고 계신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생활 세계의 어떤 범주를 벗어나는 일들을 깨우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 지금 우리 장년 세대가 10대, 20대의 생각을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20년 후에 열리는 잘파 세대 중심의 어떤 세계 경제의 중심 구조 속에서 우리가 그 의사결정과 그 문화와 트렌드를 못 따라갈 수 있다. 지금은 어쩌면 대한민국이 진짜 피크아웃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적으로만 잘파 세대가 적은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앞서서 이제 오늘 세 분의 훌륭한 발제자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손아빈 대표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그 중요한 잘파 세대가 인구도 적은데 요즘 많이 아파요. 아파요. 왜 아픈가? 예전보다 잘 살고 더 많은 걸 해주고 그래서 아파요. 어떤 걸 느끼냐면 이 친구들의 기저에 놓인 거는 저는 꼭 내음절로 압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교 절망입니다. 지금 비교 절망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가뜩이나 대한민국은 하이텐션 사회고 워낙 우리 부모의 또 조부 세대부터 경쟁이 치열하고 그 속에서 상대적으로 순위를 매기고 이미 그런 사회였는데 지금의 아이들이 성장하는 환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SNS가 너무 문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성년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나의 주체적 판단이 생긴 다음에 디지털을 접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SNS를 통해서 비교가 됩니다. SNS에 대해서 아까 이제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 과시와 어떤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뽐내는 공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평가를 하게 되고 남과 비교를 하게 되고 결국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은 것은 뭡니까? 절망뿐이거든요. 아무리 잘나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에 학교 교육이 엉망이 됐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스승이라고 표현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단순히 지식만 주입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어떤 인생 전반에 대해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이제 교사가 새로 되는 분들은 성직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전문직관을 갖고 있거나 혹은 노동직관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생활지도나 인생교육이나 그런 것들은 없고 그럼 더 큰 문제는 뭐냐? 아마 자세하게 아시지는 못할 테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대학 입시에서 70%가 수시 모집인데 그럼 수시 모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부, 학종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과거 학력고사 시절과 초창기 수능 세대에는 경쟁자가 전국에 있는 내 또래 아이들이 경쟁자였어요. 그래서 경쟁자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어차피 전국에 만약에 80만 명이다. 그럼 1등부터 80만 명까지 줄 세워서 대학을 가니까 물론 그것에 폐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 경쟁자가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각 반에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신 등급 매겨주고 내 옆에 있는 짝꿍이 친구지만 또 경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부터 경쟁을 해야 되고 SNS도 비교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대학생이 되면 번아웃이 됩니다. 왜? 20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었던 목표가 뭐예요? 대학 가는 거였으니까. 그럼 대학에 가서 번아웃이 됐는데 거기서 또 주마가편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취업을 하게 되면 입사하자마자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여태까지나 빡세게 살았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선배들이 혹은 임원들이 부장들이 뭐라고 해도 저 안 할래요. 저 못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할 때 언론이나 혹은 학계에서나 정치인들이 지식인들이 제일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리더가 바뀌어야 된다. 정치인이 달라져야 된다.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바뀌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주제로 삼은 시민 리더십이 이 시대에 전하는 화두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현경 교수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백조선 호랑이 같은 리더가 아니고 라이언킹 같은 리더가 아니라 우리 시민 각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시민 각자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울 수 있는 사실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이잖아요. 행복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경제학자 중에 이스털린이라고 있죠. 리처드 이스탈린이 행복의 역설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었죠. 그 내용이 뭡니까? 물질적 어떤 욕망을 획득하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한계가 있다. 한계 효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빈털터리였다가 1,000만 원을 갖게 된 사람하고 나한테 100억이 있는데 1,000억을 갖게 된 사람하고 누구 행복이 더 크겠어요? 빈털터리 행복이 더 크겠죠. 물질적인 행복은 욕망을 충족시킨다 그래서 계속해서 행복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한계 효용이 결국은 체감을 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물질주의고 지나치게 소비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을 우리 부모 세대가 혹은 기성 세대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 학원 보내고 뭐 줄 세우고 너는 의사 돼야 되고 또 뭘 합니까? 요새는 아이들이 너네 집 어디 사냐, 너네 아빠 차 뭐냐 이런 걸로 다 비교하고 결국은 안에서 피라미드처럼 계급을 나누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정말 어떤 잘난 영웅 같은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 시민 각자가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영웅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세 분의 그 발제 잘 들었고요. 이런 시민 리더십이 더 많이 논의될 수 있는 공간이 앞으로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